태양광만 있다면 언제라도 가속이 가능합니다. 이론적으로 알파 센타우리까지 3만 년이나 걸리지만 솔라세일 우주선이라면 약 20년 만에 도착할 수 있다고 하니 정말 놀랍지 않을 수 없습니다. 솔라세일이 더욱 발전해서 유인 우주선이 된다면 우리는 머지않아 빠른 시간, 먼 곳까지 우주 탐사를 다녀올 수도 있겠네요. 솔라세일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솔라세일은 1980년대부터 시작한 태양빛 추진 시스템 프로젝트입니다. 2024년 지난 4월에 마이아반도 발사장에서 일렉트론 로켓에 실어 솔라세일을 고도 1000km 궤도로 쏘아 올렸습니다. 솔라세일은 나사의 첨단 복합 태양도 시스템으로 혁신적인 소재와 구조를 사용한 마이크로파 크기의 전자기 도치입니다. 솔라세일은 넓은 표면에 햇빛이 가하는 복사 압력을 사용하여 우주선을 추진하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솔라세일은 추진을 위해 태양광의 압력을 사용하므로 기존 로켓 추진제가 필요 없는 신기술 우주선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솔라세일이 태양광이 아닌 태양풍을 이용한다고 알려져 있으나 이는 잘못 알려진 사실입니다. 하전 입자로 이루어진 태양풍의 밀도는 일반적인 우주선이 이용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하지 않습니다. 솔라세일은 태양에서 날아오는 빛의 입자가 돛을 때리는 힘을 이용해 추진력을 얻습니다. 광자의 운동 에너지를 돛으로 반사시키며 이때 생기는 반발력을 동력원으로 삼습니다. 이 솔라세일이 상용화되면 별도의 연료 추진 시스템이 필요가 없기 때문에 비용 절감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연료 추진 시스템보다 더욱 긴 기간 동안 우주 임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을 기대해 봅니다. 나사는 이번 임무에 사용한 기술로 최대 농구장 크기인 약 500제곱미터 크기의 우주도까지 제작이 가능하며 앞으로는 축구장 크기의 절반 크기까지도 확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솔라세일은 방향에 따라 지구에서도 관측이 가능하며 밤하늘의 가장 밝은 별인 시리우스의 밝기 정도까지 반사빛을 통해 관측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솔라세일은 상공 1000km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궤도에 안착하면 돛을 펼치고 곧 성능 점검에 나서게 됩니다. 돛을 모두 펼치는 데는 약 25분이 소요됩니다. 나사는 앞으로 수십억 년 이상 타오를 태양은 우리 인류가 얻게 될 무한한 추진력의 원천이라며 이번 솔라세일 미션은 이 태양의 풍부한 자원을 활용하는 시스템을 시연하는 것이라며 솔라세일 프로젝트의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일렉트릭 세일 태양광의 압력으로 추진하는 솔라세일과 또 다른 방식인 태양풍을 이용해 가속하는 우주선이 있는데 현재 나사에서 일렉트릭 세일이라는 이름으로 연구 중에 있습니다. 이는 기본 원리인 뉴턴의 운동 법칙을 제외한 구체적인 작동 원리는 솔라세일과 완전히 다릅니다. 장점으로는 우주선이 추진체를 지니고 있을 필요가 없어져 가볍고 속도의 제한이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이론상으로는 광속의 4분의 1까지는 가능하다고 합니다. 태양광은 언제나 한 방향으로 불고 광자는 기체처럼 움직이지는 않는 데다가 진공에서는 범선에 바닷물이 가하는 것과 같은 저항이 없기에 범선과 똑같은 방식으로 역풍을 거스를 수는 없지만 돛에 광압을 가해 가곤동량을 줄임으로 태양의 중력을 향해 떨어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가지 기술적, 물리적 한계 역시 지니고 있습니다. 솔라세일의 크기는 가로, 세로 약 9m 정도로 태양 복사 압력이 작기 때문에 솔라세일은 높은 추진력을 효율적으로 얻기 위해 큰 돛을 장착합니다. 가장 많이 꼽히는 것은 태양돛 자체의 안정성. 그리고 이 큰 태양돛을 어떻게 구겨지지 않게 우주로 가지고 나가는가, 가지고 나간 뒤에는 어떻게 펴는가, 펴진 뒤에는 어떻게 지킬 것인가, 너무 커서 자체적으로 망가져 버리지는 않을까? 등 이런 문제들은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솔라세일 솔라세일을 대중에 처음 알린 사람은 천문학자인 칼 세이건이었습니다. 1976년에 한 TV쇼에서 헨리 혜성과 조우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솔라세일을 소개합니다. 이후 1980년에 칼 세이건은 솔라세일을 비롯해 천문학을 연구하고 교육하는 비영리 단체인 행성협회를 설립했습니다. 칼 세이건이 1996년 세상을 떠난 후에야 솔라세일의 첫 실물이 나왔습니다. 2005년에 칼 세이건의 부인이 설립한 영화사인 코스모스 그리고 행성협회가 공동으로 세계 최초의 우주범선 코스모스 1호를 개발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좋았으나 비용 절감을 이유로 상업용 우주로켓이 아닌 러시아 SLBM을 사서 발사했고 이 미사일이 고장나면서 실패하게 됩니다.
2008년 나사에서 나노세일 D라고 명명된 솔라세일 실증 위성을 쏘았으나 코스모스 1호와 마찬가지로 스페이스X 팰컨 1 로켓의 추락으로 실패합니다. 이에 나사는 두 번째 나노세일을 만들긴 만들었는데 식빵 크기로 만들었고 소형 과학위성에 부착해서 2011년 발사했습니다. 소형 과학위성에서 성공적으로 분리된 식빵 크기의 나노세일은 10평방미터로 돛을 전개한 뒤 자유비행을 하며 지구 궤도를 도는데 드디어 성공합니다. 향후 나사는 이 물건을 우주 쓰레기 청소 등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후 행성협회는 2015년 지구 궤도를 도는 라이트 세일 1을 아틀라스 5 로켓에 싣고 쏘아 올립니다. 천만다행히 이번 솔라세일도 돛을 무사히 펴는데 완전히 성공했으며 지구와의 통신을 하며 사진을 보내는데도 성공합니다. 이후 행성협회는 곧바로 다음 단계에 착수합니다. 다음 단계는 태양계 항해였습니다. 겨우 5kg 밖에 되지 않는 라이트 세일 2호는 2019년 스페이스X 팰컨 헤비에 실려 발사됐습니다. 라이트 세일 2호는 지구 궤도를 돌다가 펼쳤고 태양의 힘으로 약 2주 동안 무려 3,200m로 고도를 올리게 됩니다. 일본 우주항공연구 개발기구 착샤 일본 우주항공연구 개발기구는 2010년 세계 최초 솔라세일 우주선인 이카루스를 개발합니다. 이카루스는 일본 항공우주 탐사국의 야심작인 우주선입니다. 이 우주선의 이름은 새의 깃털과 밀랍으로 만든 날개를 타고 태양 가까이로 날아간 전설적인 고대 그리스의 이카루스를 상징합니다. 일본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 작샤는 이 이카루스를 H2A 로켓에 실어 발사하게 되는데요. 돛의 길이는 대각선으로 20m, 두께는 겨우 0.0075mm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방막 필름 태양전지판으로 전력을 공급하고 막에 내장된 LCD의 반사율을 조절해서 탐사선의 방향과 자세를 조절하게 됩니다. 이카루스의 임무는 태양의 반대편을 탐사하는 것이었습니다. 태양으로 가는 중간에 금성도 탐사할 목표가 있었습니다. 이카루스는 발사한 지 대략 6개월 후에 금성 궤도에 진입했고 금성의 사진을 찍어 지구로 보내는데도 성공하게 됩니다. 현재 이카루스는 태양의 궤도에 안착하여 10개월 단위로 태양을 공전하며 지구와 교신 중에 있습니다. 일본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는 이카루스의 성공을 발판 삼아 바로 다음 프로젝트로 약 50m의 태양돛을 만들어 목성 탐사를 목표로 연구를 진행 중에 있다고 합니다. 솔라세일의 강점. 첫째로는 우주선을 매우 가볍게 만들 수 있습니다. 추진체가 존재할 필요가 없으니 추진체를 작동시킬 연료도 필요 없게 되겠죠. 기존 화학연료 우주선이나 원자력 우주선은 추진체와 연료의 무게 때문에 그만큼 물리적 한계가 있습니다. 그에 반해 솔라세일 우주선은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가벼운 무게를 자랑합니다. 예로 들면 일본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 작샤에서 개발한 이카루스를 기준으로 본체 무게는 315kg이고 돛의 무게는 겨우 15kg에 불과합니다. 둘째로는 우주선의 적은 추진력으로 빠른 가속과 감속을 할 수 있습니다. 무게가 가볍기 때문에 적은 힘으로 쉽게 가속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감속을 해야 할 상황에는 적은 힘으로 빠른 감속이 가능합니다. 즉 에너지 효율이 매우 뛰어나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태양광을 주 에너지로 사용하기 때문에 연료가 떨어질 걱정이 없습니다. 태양광만 있다면 언제라도 가속이 가능합니다. 이론적으로 알파 센타우리까지 3만 년이나 걸리지만 솔라세일 우주선이라면 약 20년 만에 도착할 수 있다고 하니 정말 놀랍지 않을 수 없습니다. 솔라세일이 더욱 발전해서 유인 우주선이 된다면 우리는 머지않아 빠른 시간, 먼 곳까지 우주 탐사를 다녀올 수도 있겠네요. 솔라세일의 한계점. 그러나 솔라세일의 한계점도 있습니다. 그것은 솔라세일의 주 에너지인 태양입니다. 기본적으로 솔라세일은 태양빛으로 움직이는 우주선이기 때문에 태양으로부터 멀어질수록 태양빛이 줄어들 것이며 솔라세일의 가속력은 점점 약해질 것입니다. 혹시 광활한 우주에서 태양빛을 받지 못하는 영역을 지나게 된다면 더 이상 솔라세일은 추진력을 얻지 못하게 됩니다. 또한 솔라세일의 태양돛은 무게를 줄이고 태양빛을 많이 받기 위해 매우 얇고 넓게 만듭니다. 그만큼 내구성도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혹여나 태양빛으로 추진력을 얻어야 하는 돛이 망가져 버리면 앞으로 임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불상사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허블 우주망원경의 뒤를 이어 발사된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도 우주의 유성물질이 일부 반사경의 충돌에 파손된 적이 있었습니다.
천만다행히 주경의 파손이 아니라서 예정된 임무를 무사히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우주에는 작고 큰 유성체가 우주선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스타샷 프로젝트. 이러한 솔라세일의 약점에서 착안된 보안 프로젝트가 있었는데 그것은 스타샷 프로젝트입니다. 스타샷 프로젝트는 지구나 우주 공간에서 솔라세일을 향해 강한 레이저를 쏴서 우주선을 가속시키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태양빛이 닿지 않는 영역에 있다 할지라도 솔라세일이 가속할 수 있게 됩니다. 스타샷 프로젝트는 다음 영상에서 좀 더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과학의 발달로 우리 인류는 직접 먼 우주를 탐사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신비롭고 재미있는 우주 소식을 빠르게 준비하여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